안녕하세요. 차교수의 양자역학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14주입니다. 14주 목요일 강의죠. 그래서 챕터 6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챕터 6는 Symmetries and Conservation Laws. 이제 챕터 6를 3번에 걸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14주 두 번째 목요일 강의에서 우리 첫 번째 시간하고, 우리 다음 주 마지막 주 15주의 월요일과 목요일에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마지막 주가 바로 이제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전과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우리 이제 여러 물체 운동, Identical Particles 공부한 것이 챕터 5였죠. 챕터 5의 마지막 시간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루지 않고 우리 핵물리를 했습니다. 핵물리 기초를 좀 소개했습니다. 이 핵물리 기초를 소개했더니 이것도 양자역학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들었습니다. 양자역학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양자역학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동함수도 좀 나와야 되고 하는데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왔죠. 근데 그렇습니다. 양자역학을 이제 할 때, 양자역학의 포멀리즘을 할 때는 파동함수가 나오지만, 사실은 양자역학을 적용한 결과를 할 때는 파동함수 구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파동함수를 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적분을 하는데, 서로 같은 궤도 사인, 같은 파동함수, 같은 것에 대한 파동, 오소노멀 프로퍼티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결과만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한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변수 분리가 돼가지고 한 물체의 그 슈레딩거 방정식만 풀면 됐죠. 그리고 여러 물체가 다 똑같은 슈레딩거 방정식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똑같은 결과의 페르미온인 경우에는 이제 가장 낮은 상태부터 차곡차곡 채우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에서 전자도 바로 그렇게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원자 핵에서도 이제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낼 게 뭐냐면 싱글 파티클 에너지만 알아내면, 그래서 한 물체 슈레딩거 방정식의 에너지 고유값만 알아내면, 그러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가지고 모든 성질이 다 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했기 때문에 마치 양자역학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 무엇을 이제 확인을 했냐면, 우리 그 원자 핵도 그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페르미온이다. 그리고 양성자 따로, 중성자 따로 우리가 이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한 물체 포텐셜을 적용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그것의 에너지를 구하면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 핵에서 똑같은 페르미온들이 있을 때 그때 바닥 상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안정된 원자 핵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본 것입니다. 자, 그 원자핵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했냐면, 그 원자핵과 원자가 어떻게 좀 기술하는 게 다른가 이걸 봤죠.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 하나만 가지고 구분이 됐는데, 원자핵의 경우에는 양성자, 중성자 두 가지가 있어서 양성자 번호하고 중성자 번호, 양성자 번호는 원자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중성자 번호 두 가지를 가지고 원자핵 종류를 구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성자 번호는 좀 다르더라도, 원자핵 속의 중성자 번호는 다르더라도 원자의 경우에는 똑같은 원소에 해당하죠. 단지 질량만 다른 똑같은 원소고,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위 원소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원자핵의 경우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다르면 전혀 다른 핵종으로 이제 종류로 이제 행동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를 원소로 구분할 때는 원자 번호만 있으면 됐는데, 원자핵을 핵종으로 구분할 때는 원자 번호와 양성자 수, 그런데 원자 번호와 중성자 수, 원자 번호와 중성자 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자 번호와 질량 수,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합한 질량 수로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핵에서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결합 에너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결합 에너지는 우리 그 지구와 달 사이에도 결합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에서도 결합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핵에서도 결합 에너지가 있는데, 이 결합 에너지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 시스템을 만드는 그
상호작용, 그 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그걸 만듭니다. 근데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게 질량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죠. 10의 마이너스 20승, 16승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의 경우에는 그 비가 그 이제 원자의 질량과 결합 에너지 사이의 비가 10의 마이너스 8승쯤 됐죠. 그런데 원자 핵에서는 그 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쯤 돼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결합 에너지에 해당하는 질량이 아주 작다고 하더라도 그게 에너지로 바뀌면 C제곱을 곱했죠. 그래서 SI 단위계의 에너지 단위라면 C제곱을 곱하는 것이었는데 C제곱은 9 곱하기 10의 6승 이제 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원자 핵에 이르니까 이 결합 에너지가 굉장히 큰 이제 차이를 준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원자 사이의 화학 반응에서 이제 열이 나온다든가 하는 것도 이게 전부 다 결합 에너지 차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결합 에너지였는데 그게 결합 에너지 알 수가 없었죠. 그때는 이제 그 열이 나오는 정도 가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원자들의 질량하고 후에 원자들의 질량이 이게 다른 걸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습니까? 소수점이 16자리짜리 이렇게 가니까 차이 알 수가 없죠. 근데 원자 핵에 가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자 핵은 기술하는데 껍질 모형을 적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원자를 기술할 때 원자 기술이 쉽게 됐던 것이 바로 뭐냐면 전자들한테 껍질 모형을 적용할 수가 있었고 그 껍질 모형을 적용한 원인은 바로 뭐냐면 한물체 포텐셜, 원자에서 한물체 포텐셜은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다니는 전기력이었죠. 근데 원자 핵에서는 핵자와 핵자, 양성자, 중성자 사이의 핵력 때문에 작용하는데 이건 전부 다 두물체 포텐셜인데 두물체 포텐셜은 껍질 모양, 다시 말하면 두물체 포텐셜이면 변수 분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껍질 모형이 적용 안 될 거로 알아서 우리 처음에는 원자핵을 기술할 때 어떤 이론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리퀴드 드롭 시어리, 원자핵에 대한 물방울 모형을 가지고 이제 했었죠. 그래서 그 핵력이 짧은 거리 힘이니까 마치 물방울이 짧은 거리 힘인 분자력에 의해서 물방울의 현상을 설명하듯이 원자핵을 설명하려고 한 것인데 놀랍게도 원자핵에는 마법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특별히 안정된 원자핵이죠. 그게 바로 불활성 원소가 존재하는 거. 이 불활성 원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게 원자에서 껍질 모형 때문에 존재하는 거였죠. 자, 그걸 우리가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걸 알아낸 게 바로 이제 스핀 궤도 상호작용이었고 이걸 이제 1949년에 알아내 가지고 원자 핵도 껍질 모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껍질 모형 적용되는 이유가 바로 뭐였습니까? 이 스핀 궤도 상호작용하고 지금 마법수 설명하는데 이용을 했지만 껍질 모형이 적용되려면 원바디 포텐셜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원바디 포텐셜이 바로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 원자 핵에서 투바디 포텐셜은 이게 짧은 거리 힘이었고 그 다음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성립했기 때문에 바로 핵자 하나당 그 작용하는 그 핵력의 합이 마치 그 핵자한테는 원바디 포텐셜처럼, 다시 말하면 중심에서 그 핵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핵력이 결정되는 거였죠. 그래서 원바디 포텐셜처럼 적용이 됐고 이 원바디 포텐셜을 뭐라고 그랬냐면 투바디 핵력의 평균장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자핵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핵 분열이었습니다. 핵 분열이 발견되면서 결합 에너지의 중요성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2차 세계대전도 끝나게 하고 아무튼 원자력 발전으로 크게 이제 뭐 이런 것도 하고 해서 핵물리가 실생활에 크게 이용이 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장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이 교재의 6장은 양자역학에서 대칭성과 보존법칙 관계를 우리가 다루는 것인데 이 대칭성과 보존법칙을 어디서 먼저 보면 훨씬 더 쉽냐면 고전역학에서 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보존역학에서 먼저 대칭성과 보존법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는 것을 공부하고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존력은 이제 보존력을 공부해야 되는데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되는 게 이게 보존력이었죠. 이 보존력, 이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앞에서 우리 제 4주 강의에서 정의하면서 우리 이제 에너지에서부터 우리 정의를 했었습니다. 에너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에너지하고 일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잇는 것인데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하고
일을 구분하는 방법, 잘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반드시 어땠습니까? A와 B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W만큼의 일을 한다. 이렇게 반드시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일은 A가 B한테 힘을 작용하면서 이동시켰을 때 그때 힘하고 이동시킨 변위 사이의 스칼라급으로 일이 정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바로 A가 B한테 힘 작용해야 되죠. 힘만은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있다고 하는 건 A와 B 두 물체 또는 그 대상이 있어야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대상이 A가 B한테 W만큼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에너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A의 에너지는 E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A가 B한테 일을 하려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A가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지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에너지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을 하면 자기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A가 B한테 W만큼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의 에너지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 일은 0보다 큰 일도 있고 0보다 작은 일도 있습니다. 우리 일이 바로 뭐였어요? 힘하고 변위 사이의 스칼라곱이었죠. 그래서 힘과 변위가 같은 방향이면 또는 힘과 변위 사이의 사이각이 90도보다 작으면 그러면 일이 0보다 큽니다. 근데 90도보다 더 크면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일이 0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일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 있어서 만약에 0보다 큰 일이라고 하면 A가 B한테 일을 하면 A의 에너지는 줄어들고 B의 에너지는 이제 한 일만큼 이제 증가합니다. 근데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A가 0보다 작을 수 있으면 내가 일을 하면 내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작은 일을 하면 내 에너지는 오히려 커집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일의 절대값만큼 더 증가합니다. 그리고 B의 에너지는 오히려 그 절대값만큼 감소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에너지는 그냥 에너지라고 하면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앞에다 꼭 그 형태를 이제 붙이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운동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 질량 에너지 이렇게 잔뜩 많이 있죠. 그래서 이처럼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때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때 조건만 맞으면 조건이 바로 여러 가지 보존 법칙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조건만 맞으면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뀌더라도 에너지가 바뀌는 과정에서 없어진다거나 더 생긴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역사적으로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 같기는 한데 전체의 양이 줄어들었다든가 하면 그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형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중요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열입니다. 열 에너지. 열 처음에는 에너지 일종인지 몰랐어요.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열도 에너지 일종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질량입니다. 질량이 에너지인 줄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이제 이 질량이 에너지 일종이라고 하는 건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이제 이론으로 먼저 알게 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을 하면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증가할지는 미리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때는 케이스마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증가할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경우냐면 다른 힘을 받고 있는 물체에 이제 일을 하면 이미 다른 힘을 받고 있는데 내가 힘을 작용하면서 일을 하면 그러면 그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힘도 받고 있지 않은 그런
물체한테. 그러면 그 물체는 등속도 운동하겠죠. 거기다 내가 힘을 작용하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바뀝니다. 반드시. 근데 이미 힘을 받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받는 물체의 한 일은 그러면 이때 중력을 받는 물체의 그 중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면서 일을 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물체에 작용하는 이제 합력이 0이 되도록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만일력을 받는 물체의 한 일은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포텐셜 에너지 앞에 또 수식어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탄성력을 받는 물체의 한 일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전기력을 받는 물체의 한 일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는 사실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그 포텐셜 에너지가 대표하는 힘이 무엇인지 이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찰력을 받는 물체 한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찰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까 어떤 이미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작용하는 힘에 이제 내가 힘을 작용한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요놈이 원래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스프링이 이렇게 있는데 스프링을 내가 천천히 잡아 다닙니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로 돌아가죠. 중력 받고 있어요. 중력 받고 있는데 내가 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로 내려가죠. 근데 마찰력은 어떻습니까? 마찰력 지금 받고 있는데 그놈에 거슬려서 내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 가만히 있죠. 그래서 마찰력은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는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는 힘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보존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장되지 않는 힘을 우리 이렇게 비보존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보존력이 무엇인지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 요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여기 이제 힘도 물체 위치가 R일 때 작용하는 힘을 그 R의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체가 위치 벡터 R에 놓여 있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이 힘에 대해서 이게 보존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점에서 R까지 요 힘 작용하면서 힘 곱하기 변이 해서 이 스칼라 곱해가지고 곱한 거 요게 dR만큼 움직일 때 한 조그만 일이죠. 요 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서 더한 거 이걸 선적분이라고 하는데 이 선적분은 그래서 물체를 어떤 경로를 지나가면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요 선적분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로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선적분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다 경로를 써줍니다. 시작점과 끝점도 알려주지만 경로가 무엇이다 이렇게 써주는데 지금 여기는 경로가 안 써 있어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정하는 선적분의 경우에는 경로가 다르더라도 그 값이 다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FR을 R에서부터 R까지 물체의 한 일인데 이때 이게 적분 경로에 의존하지 않아야지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R에 의존한다라고 했는데 요놈이 간 길에 따라서 다르면 R에 의존한다 이렇게 쓸 수가 없겠죠. R의 함수다 이렇게 쓸 수가 없겠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준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 갈 때 이런 경로로 갔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로로 가면서 적분한 걸 이렇게 여기다 경로를 이렇게 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로로 갔다고 하겠어요. 여기 이런 C2라는 경로로 갔습니다. 이때 적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게 보존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벡터정이라고 한다면 이게 꼭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보존력이면 어때야 되냐? 이게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우리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한 게 보존력이라고 하는 데서도 그걸 미리 알 수가 있죠. 이 포텐셜 에너지가 R만의 함수고 이게 어떤 경로인지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어때요? 요때나 선적분한 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할 때는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요 적분이나 요 적분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이 선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은 이 적분이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경로에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E를 계산하는 그래서 어떤 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 이동시킬 때 그 힘이 한 E를 계산하는 경로에 따라서 선적분의 값이 달라서는 안 된다. 같으면 그러면 그것을 갖다 보존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선적분이 이렇게 하는 경로가 이렇게 있다면 이걸 C1에 대해서 선적분 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적분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경로를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 이런 경로는 마이너스 C1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겠어요. 그래서 요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선적분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만 다르냐면 F는 똑같은데 DR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DR이 됩니다. 요거 DR은 바로 뭡니까? 여기까지 간 게 DR이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면 어때요? 방향이 바뀌었죠. 이게 마이너스 DR이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하고 C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경로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러면 적분값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 이 두 개의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으려면 C1과 C2의 경로가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 이걸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까지 돌아가는 거, 이게 폐곡선 경로에 대해서 선적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폐곡선 경로에 대해서 선적분하는 거 우리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다가 이 선적분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면 이건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폐곡선 경로는 둘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C1, 또 하나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 놈은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요 놈은 요거 마이너스 C1 한 거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C1 한 거와 같은데 우리 그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가 되려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보존력이 되는 또 하나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선적분을 구할 때 또는 한 일을 구할 때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폐곡선을 따라서 한 일이 뭐다? 0이다. 한 바퀴 삥 돌면 이미의 폐곡선 경로에 따라서 이건 특별한 폐곡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폐곡선에서도 이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이다. 이런 조건을 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폐곡선 경로에 대해서 선적분하면 우리 금방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톡스 정리인데, 우리 스톡스 정리는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벡터장이 이렇게 있다면 이건 수학의 정리입니다. 먼저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한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서큘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큘레이션하고 폐곡선 하면 그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있겠죠. 그 넓이에서 이 벡터장의 커를 면적분합니다. 면적분한 거. 그 면적분한 값을 G라고 한다면 요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스톡스 정리고, 요 두 개 이렇게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톡스 정리는 요거는 이제 수학에서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물리에서도 뭔가 이렇게 폐곡선에 대해서 적분한 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바꾸고 싶어져요. 이렇게 바꾸면 뭔가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또는 이런 관계식이 나오면 요걸 갖다가 이런 선적분으로 이제 이렇게 바꾸고 싶어지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도 바로 어떻습니까? 폐곡선에 대해서 한 일이 나왔죠. 그럼 요걸로 바꾸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보기로 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 폐곡선에 대해서 한 일이 0이다라고 하는 걸 스톡스 정리를 이용해서 바꿀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놈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요 폐곡선은 어떤 폐곡선이에요? 요거 아무렇게나 폐곡선 만들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에 대해서 힘의 커를 면적분한 게 0인데, 이때 요 면적분한 게 0일 때 요 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요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인데, 이 폐곡선은 아무렇게나 내가 구할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 대해서도 여기 0이려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게 어떤 면에 대해서나 이 면적분이 0이려면 요 앞에 게 0이어야 되겠죠. 컬F가 0이어야 되겠죠. 이게 또 보존력일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에 대한 함수가 이게 보존력일 조건은 네 가지, 우리가 지금 방금 네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네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할 수 있으면 그건 보존력이다. 우리가 맨 처음에 한 것이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하려면 이를 경로에 대해서 선적분을 해야 되는데, 경로에 의존하면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경로의 독립이다. 어떤 경로로 하건 선적분이 다 같다. 한 일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놈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요거더라도 요거 보존력이구나. 요걸 만족하더라도 요거 보존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놈 만족하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는 어떤 경로든지 같은데, 요거는 폐곡선
폐곡선 경로는 요놈 둘로 나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폐곡선 경로에 대해서 한 일은 0이다 라고 하는 게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였죠. 그리고 요게 성립하면 어땠습니까? 폐곡선 경로에 대해서 0이면 바로 스톡스 정리를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컬 F는 0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이 컬 F는 0이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바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아까 지금 보존력을 알면 그걸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를 했는데, 포텐셜 에너지를 알면 우리 이 보존력을 구할 수 있는 걸 바로 여기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용해 보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보존력이면, 어떤 힘이 보존력이면 항상 스칼라장의 그레디언트로 표현하다고 하는 것을 아까 바로 스톡스 정리에서부터 컬 F가 0이어야 되는 조건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건 바로 뭐냐면 요거 스칼라장인데, 요 스칼라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스칼라장의 그레디언트를 취한 다음에 컬을 취하면 요거 항상 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등식입니다. 근데 보존력의 조건이 바로 뭐였어요? 어떤 힘이 있으면 그것의 컬은 0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F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더라도 만약에 어떤 힘을 요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요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으면 무조건 컬 F는 0이라는 걸 요거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컬 F는 항상 0이 되니까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요건 항상 0이 되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면 그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그 마이너스를 붙인 게 포텐셜 에너지에서 그 보존력을 바로 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힘의 법칙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힘의 법칙이라면, 자,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로 그 힘의 법칙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힘의 법칙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만유인력 법칙, 이게 힘의 법칙입니다. 그 만유인력 법칙은 뭐예요? F는 마이너스 G R 제곱분의 M1 M2, 이게 만유인력 법칙이죠. 그래서 어떤 힘을 위치 함수로 표시하면 그게 바로 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힘을 표시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면 그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바로 그 힘의 법칙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바로 힘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힘이 대표하는 성질은 포텐셜 에너지가 다 갖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 둘 사이의 관계가, 이 보존력을 알고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건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적분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을 바꿀 것 같으면 여기 마이너스 부호도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포텐셜 에너지 V를 구하려는 위치 R에서 기준점까지 보존력을 선적분한 거, 요걸 포텐셜 에너지다. 요거는 기준점에서부터 R까지 그 보존력에 거스리는 힘을 작용하면서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존력을 알고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 포텐셜 에너지를 알고 보존력도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네, 이렇게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엇을 알았냐면, 우리 힘과 그 힘이 보존력이면 보존력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보존력이면 포텐셜 에너지의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뭘 보냐면, 이제 그 고전력학에 나오는 이제 보존 법칙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고전력학에는 유명한 보존 법칙이 선운동량 보존 법칙하고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먼저 보겠습니다.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부터 나오는데, 뉴턴의 운동 방정식, 이퀘이션 모션이죠. 이걸 여러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여기다 뭘 쓰면 되냐면, F에다가는 그 여러 물체가 받는 외력들을 전부 다 합한 걸 쓰면 됩니다. 요건 I번째 물체가 받는 외력입니다. 사실은 여기다가 뭘 써야 되냐면, 그 시스템에 있는 여러 물체가 받는 힘을 전부 다 더한 것인데, 내력은 전부 다 더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 알았습니까? 내력은 다 더해도 0되죠. 그래서 여기다 내력 다 더한 건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외력을 다 더한 것만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P는 바로 뭐냐면, 각 물체의 선운동량을 다 합한 그런 총 선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 물체 운동 방정식에서 외력의 합이 0이면 총 선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각 물체마다 다 이제 쓰는 거죠. 정하는 거죠. 근데 각 물체마다 쓴 그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전부 다 더하면
그래서 좌변을 다 더하면 힘 다 더하면 외력이 한번 나오고 우변을 다 더하면 총 선운동량에 대한 시간의 미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외력의 합이 0이면 총 선운동량이 보존된다. 다시 말하면 외력의 그 여러 물체에 대한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 외력의 합, 이건 외력을 다 더한 것이죠. 그러면 총 선운동량, 요게 바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총 선운동, 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벡터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방정식은 어떻게 성립하냐면 성분별로 성립합니다. 이 벡터방정식을 우리가 직각좌표계에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겠어요. 이거 사실은 어떤 좌표계에서 표현하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직각좌표계에서 표현하면 우리 뭐가 성립합니까? 각각의 단위 기저 벡터가 오소노멀 프로퍼티 성립하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x 햇을 스칼라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x 햇 하면 요 놈하고 요 놈은 0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놈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것만 살아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fx는 dt분의 dpx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뭘 합니까? 우리 여기 dt분의 d 뭐 하면 요거 시간의 미분에도 0 하면 시간이 변하더라도 안 변한다, 이런 뜻이 이제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요게 0일 조건은 fx가 0입니다. 그래서 fx가 0이면 px가 보존된다. y축 성분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y축 힘의 y축 성분이 0이면 py가 보존된다.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됩니까? 힘의 z축 성분이 0이면 pz가 보존된다. 이렇게 우리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우리 성분별로 따로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 것과 똑같이 회전운동에 대한 가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번에 회전운동 공부하면서 했었습니다. 우리 병지운동에서 한 걸 그대로 번역해서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병지운동에서 선운동량 보존법칙을 회전운동에서 뭘로 번역할까 하는데, 먼저 보존법칙이라고 하는 건 여기 뭔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0이면 그럼 이게 보존된다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선운동량 보존법칙은 바로 뭐였습니까? 자, 요거 F는 dt분의 dp, 여기서부터 F는 0이면 선운동량 보존되는 거였으니까 요걸 그대로 회전운동에 대해서 번역하면 여기 힘을 이제 회전운동으로 번역하면 그게 뭐였어요? 그건 바로 토크였죠. 그리고 선운동량을 번역하면 가운동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 우리 회전운동에서의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토크는 dt분의 dl이어서 만약에 토크의 합이 0이면 이거는 외력에 의한 토크의 합이 0이면 이렇게 됩니다. 가운동량은 모든 물체들의 가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어요. 그리고 가운동량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선운동량 보존 법칙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분별로 성립하죠. 그래서 성분별로 성립하면 우리 직각좌표계에서 이렇게 성분으로 다 써놓으면 이것도 양변에 x햇을 스칼라 곱할 것 같으면 여기 요건 뭐가 되겠어요? 우리 타우 x, 토크의 x축 성분이 0이면 그러면 가운동량은 x축 성분이 보존된다. 또 y햇을 스칼라 곱할 것 같으면 토크의 y축 성분이 0이면 그러면 이제 가운동량의 y축 성분이 보존된다. 그 다음에 요거 z를 할 것 같으면 토크의 z축 성분이 0이면 요 식에서부터 그러면 가운동량의 z축 성분이 보존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운동량 보존도 이렇게 성분별로 따로따로 성립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분별로 성립할 때 그 조건, 그 힘의 x축 성분이 0이다 또는 토크의 x축 성분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포텐셜 에너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포텐셜 에너지의 대칭성과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6장이 바로 무엇입니까? 대칭성과 보존 법칙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그 대칭성은 어디에 표현이 되냐면 포텐셜 에너지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대칭성과 보존 법칙 사이의 관계를 우리 뉴턴 역학에서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힘의 법칙 배웠고, 그 힘의 법칙은 포텐셜 에너지의 그레디언트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 식을 성분별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fx는 포텐셜 에너지의 파셜 x분의 파셜, 그 다음에 fy는 마이너스 파셜 y분의 파셜 v, fz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꾀꼬리 모양 한 건 뭡니까? 편미분이죠. 편미분 한다고 하는 건 미분할 때 독립변수가 여러 개면 편미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 x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를 직각좌표로 표현했는데 직각좌표 x가 눈에 보이는 직각좌표만 미분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고 숨어서 x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건 미분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explicitly dependent 또는 직접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힘의 X성분이 0이면 그랬죠. 그 힘이 X성분이 0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건 바로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fx는 마이너스 파셜 x분의 파셜 vr인데 이때 여기 포텐셜 에너지를 파셜 x로 편미분했는데 0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편미분했을 때 0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x가 보이면 안 되죠. x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x에 의존하지 않는다. 포텐셜 에너지가 x가 안 있으면 그러면 그 좌표축에서 x를 바꾸더라도 또는 x의 값을 바꾸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x에 직접 의존하지 않는데 이건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표시하는데 x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x의 다른 값을 대입하더라도 포텐셜 에너지가 안 바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칭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칭성이란 무슨 변화를 줬는데도 또는 무슨 변화를 했는데도 어떤 양이 안 바뀌면 그 양이 대칭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쪽을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을 이쪽으로 보내도 안 바뀌면 그러면 요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뭐를 바꿨는데도 안 바뀌면 여기서 x를 바꿨는데도 포텐셜 에너지가 안 바뀌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텐셜 에너지는 x축 방향 병진 이동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x축 방향 병진 이동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대칭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0이죠. 0이면 그건 바로 뭐예요? fx가 0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병진 이동에 대해서 대칭이면 그 병진 이동의 방향은 한 방향이죠. 그 방향 성분, 힘의 그 방향 성분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있을 때 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대상 시스템에 대한 운동 법칙인데 이 대상 시스템에 대해서 그 시스템의 성질을 대표하는 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포텐셜 에너지에 들어있습니다. 뉴턴의 운동방 정식에서도 뉴턴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F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도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양자역학 이퀘이션 모션입니다. 근데 뉴턴 역학에서는 자 요거 대신에 요거 힘을 바로 써도 됐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미세계에서 이제 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물리량입니다. 사실은 좋은 물리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계에서는 힘을 안 씁니다. 또 힘을 정의하는 오퍼레이터 우리 물리량하면 물리량에 대한 연산자를 만들어야 되죠. 그 연산자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포텐셜 에너지를 대표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여기에 포텐셜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뉴턴 역학에서도 그렇고 양자역학에서도 그렇고 그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전부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포텐셜 에너지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 시스템에 대칭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대칭성은 어디에 표현이 되느냐? 이 포텐셜 에너지에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환과 대칭성을 둘 사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환을 하더라도 걔가 바뀌지 않으면 그 말은 그 변환에 대해서 걔가 대칭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병진 이동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X를 X 더하기 A로 바꿔놓더라도 그 포텐셜 에너지 자체에 X가 없으니까 X를 X 더하기 A로 바꾸더라도 포텐셜 에너지 바뀌지 않죠. 그랬을 때 X축 방향 병진 이동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개념 이런 병진 이동의 대칭이라든가 이런 대칭성에 대해서 보존 법칙 성립하는 걸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fx가 0이면 px가 보존된다. 그래서 x축 방향의 힘이 0이면 px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뉴턴의 운동 법칙을 뭘로 표시했냐면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로 표시해가지고 그 힘을 포텐셜 에너지로 표시해서 fx가 0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x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가 x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x축 방향의 병진 운동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그런 병진 운동 대칭성이 있으면 그 축 방향에 작용하는 힘이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 두 개를 합하면 그게 바로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걔가 X축 방향 병진운동 대칭성이 있으면 선운동량의 X축 방향 성분이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X축 성분에 대해서만 열심히 얘기했지만 요거 Y축 성분에 그대로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적용되죠. 그래서 걔의 Y축 방향의 병진운동 대칭성이 있으면 그 선운동량의 Y축 방향이 성분이 보존인데 바로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걔의 Z축 방향 병진운동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으면 그러면 선운동량의 Z축 방향 성분이 보존인데 바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성분만 해도 다 되죠. 이번엔 회전운동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회전운동. 회전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저기 타우 Z는 dt분의 dlz인데, 요건 이제 그 토크의 Z 성분이 여기면 각운동량은 Z 성분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토크의 Z 성분은, 토크는 R 크로스 F였습니다. 그래서 R 크로스 F의 Z 성분은 XFY 빼기 YF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저 힘을 우리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파셜 Y분의 파셜 V 빼기 Y 마이너스 파셜 X분의 파셜 V 이렇게 되는데, 이 V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V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FX, FY니까 나빴죠. 근데 이건 V만 이렇게 있으니까 V를 한쪽으로 뺍니다. 한쪽으로 빼면 바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직각좌표계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 직각좌표계를 구면좌표계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요 x 파셜 y분의 파셜 빼기 y 파셜 x분의 파셜 하면 파셜 파이분의 파셜 되는 걸 굉장히 금방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뭘로 증명합니까? x는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y는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Z는 R 코사인 세타. 이게 두 좌표 사이의 관계식이죠. 이 두 좌표식의 관계식을 가지고 체인 룰을 써서 바꿀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직각좌표를 몽땅 다 구면좌표로 바꾸면 복잡한 거 다 상쇄되고 결국은 뭐로 되냐면 파셜 파이분의 파셜 이렇게 됩니다. 이 파이는 뭐였습니까? 구면좌표계에서 세 좌표계 R 세타 파이인데, R은 무엇이에요? 원점에서 점까지의 지름거리죠. 그게 R이죠. 그 다음에 세타는 뭐예요? 저 Z축에서 그 지름까지 각이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극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파이는 뭐냐면 그 점을 XY 평면에 내려 그어가지고 X축에서부터 그 내려 그은 선까지 돌리는 거, 이걸 방위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방위각이죠. 이 방위각은 어떤 각이나 마찬가지냐면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한 각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토크의 Z성분이 제로라고 하는 건 Z축에 대해서 회전시키더라도 포텐셜 에너지가 안 바뀐다고 하는 대칭성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파이 방향 회전이동 대칭성이 있으면, 요건 바로 뭐냐면 Z축에 대해서 회전하더라도 대칭성이 있으면, 그러면 토크의 Z축 성분이 0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요 놈은 요건 우리 뭐 하면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 좌표 변환하면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걔 파이 방향 회전 이동 대칭성이 있으면, 이건 Z축에 대해서 회전하더라도 안 바뀌면, 그러면 각운동의 Z축 방향 성분이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뭘 알았냐면, 간단히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무엇의 예입니까? 선운동량 보존 법칙하고 각운동량 보존 법칙의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보존 법칙하고 대칭성 사이에는 이제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았죠. 근데 그냥 선운동하고 각운동량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일반적인 정리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모든 보존 법칙은 그건 시스템의 대칭성 때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대칭성이 있으면 반드시 그 대칭성에 대한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이 보존 법칙과 대칭성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유지가 됐는데, 보존 법칙을 먼저 알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보존 법칙을 만든 대칭성이 뭐지? 하고 이제 이게 생각해서 그걸 찾아낼 수가 있고, 대칭성이 먼저 있다는 걸 알면 그 대칭성에 대해서 보존되는 게 뭐지 하면 반드시 그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재밌는 것은 우리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하면 어떻습니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나 그걸 다루는 포멀리즘이 굉장히 달라졌죠. 근데 보존 법칙과 대칭성 사이의 관계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 세계에서도 X축 방향의 대칭성이 있으면 그러면 양자역학에서도 선호동량의 X축 방향 성분이 보존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보존 법칙과 대칭성 사이의 관계는 그건 양자역학이냐 또는 고전역학이냐 또는 다른 뭐 어떤 것이냐에 관계없이 이건 항상 보편적으로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의 기초를 다루면서 맨 마지막 6장에서 이 보존 법칙과 대칭성 사이의 관계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뉴턴 역학을 이용을 했더니 어찌 해가지고 대칭성은 포텐셜 에너지에 이제 있다. 그리고 그 포텐셜 에너지에 대칭성이 있으면 작용하는 힘이나 작용하는 토크가 이제 그 성분이 0이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연결시켰죠. 근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고전 역학에서도 있는데 그게 바로 라그랑지 역학입니다.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대칭성과 보존 법칙 사이의 관계가 아주 간결하고서도 재미있는 방법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알고 싶고, 이런 관계, 라그랑지 역학의 이런 관계는 양자역학에서도 그대로 이제 이전이 돼서 양자역학에서도 이제 그런 걸 그대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라그랑지 역학에서 우리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앞에서 우리 공부를 했었죠. 우리가 몇 주 강의에서 했었나? 9주 강의에서 그거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먼저 라그랑지안을 구해야지 됐죠. 라그랑지안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땠습니까? 물체의 자유도를 구했습니다. 물체의 자유도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물체들의, 여기 여러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들의 위치를 딱 하나로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좌표의 개수, 이게 자유도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물체 하나가 있다. 여기에 어떤 구속도 없다 그러면 자유도가 3개였죠. 근데 구속이 있으면 구속하는 식 하나마다 자유도가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도를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직각좌표계나 구면좌표계나 이런 걸 쓴다면 그 자유도에 비해서 좌표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근데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딱 필요한 수의 좌표만 가지고 이제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좌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화 좌표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좌표는 우리 위치를 표시하려면 길이의 차원을 갖는 것만으로 위치를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길이의 차원이 반드시 아니어도 좋다. 다른 차원들에도 위치를 정할 수만 있는 양이면 전부 좌표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일반화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화 좌표를 이렇게 Q1, Q2 이렇게 해서 QN이라고 표시하겠어요. 그래서 X도 일반화 좌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각도 일반화 좌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운동량 뭐 이런 게 필요한 이것도 일반화 좌표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라그랑지안을 이제 뭘로 표시하냐면 일반화 좌표와 일반화 속도로 표시하는데, 일반화 속도는 일반화 좌표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걸 바로 일반화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건 위에다 점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여기에 일반화 좌표 n개, 그 다음에 일반화 속도 n개, 여기다 이렇게 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t의 함수로 이제 그 라그랑지안을 표시하고, 라그랑지안은 뉴턴 역학에서의 라그랑지안은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가, 이게 바로 라그랑지안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뭐가 있냐면 순환 좌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라그랑지안에는 n개의 일반화 좌표가 있고 n개의 일반화 속도가 있고 여기 t가 있고, 이것에 의해서 일반화 이제 라그랑지안이 표현이 되는데, 이때 이 일반화 좌표 중에서 포함이 안 돼 있는 좌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사이클 코디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그랑지안이 있는데 이 중에 여기 안 보여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일반화 좌표는 자유도만큼 한 최소의 좌표를 구한 것인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그게 되냐. 근데 그게
그 일반화 좌표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라그랑지안을 구하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Q2 돛은 여기 있어요. 근데 Q2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 예를 조금 이따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하나 없으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번역으로는 순환 좌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뭘 우리가 들 수가 있냐면 우리 수평면에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여기에 스프링에 연결된 이런 물체를 하나 들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할 것 같으면 요놈의 자유도는 몇일 것 같습니까? 물체 하나면 셋이라고 하고 구속 조건 있으면 하나 줄어든다 그랬죠. 스프링에 연결되었으니까 구속 조건 하나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둘입니다. 그러면 요놈의 위치를 어떻게 하면 어떤 좌표를 가지면 잘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쉬운 게 바로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R하고 그 다음에 X축에서부터 각 세타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화 좌표는 R하고 세타다라고 하면 아주 그럴듯하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라그랑지안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라그랑지 역학을 하면 이제 이런 거 배우게 되는데 라그랑지안은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일반화 좌표로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쉽냐면 그 직각 좌표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 표현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직각 좌표와 일반화 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가지고 직각 좌표를 이제 일반화 좌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 좌표를 요 R 세타로 표시하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직각 좌표가 있다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X도 제곱 더하기 2분의 1 m Y도 제곱이니까 우리 X도 제곱하고 이 X도 제곱 더하기 Y도 제곱 이렇게 구해야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X도 구하고 Y도 구하면 X도는 이렇게 되고 Y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X도 제곱하고 Y도 제곱 구할 것 같으면 여기 다 사라지고 이걸로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2분의 1 m하고서 R도 제곱 더하기 R 제곱 세타도 제곱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일반화 좌표로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한 다음에 이건 탄성 개수죠. 그 다음에 줄어들거나 늘어난 길이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건 뭐 하면 되겠어요? 이건 바로 일반화 좌표로 표현하면 더 쉽죠. 그래서 요거는 R 빼기 L이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니까 이걸로 표시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라그랑지안은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R 세타, R도 세타 돛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 세타가 없죠. 세타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세타가 아까 세타로 정해놨는데 세타가 안 들어있죠. 라그랑지안에. 이 라그랑지안은 R하고 R도하고 세타 도대만 의존하고 세타는 없습니다.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에 나타나지 않는 일반화 좌표를 순환 좌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순환은 뺑뺑 돈다는 사이클은 뺑뺑 돈다는 것이고 우리 사이클릭 인덱스 하면 인덱스를 사이클릭하게 돌린 다음에 1, 2, 3, 1, 2, 3 이런 순서로 도는 걸 순환 방향이다. 순환 순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뺑뺑 돈다는 거 사이클은 뺑뺑 도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라그랑지 안에 포함되지 않은 좌표를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라고 부릅니다. 봤더니 아까 뉴턴 역학에서 할 때도 포텐셜 에너지에 X가 안 들어있으면 fx가 0이었죠. 그게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텐셜 에너지에 X가 사이클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 사이클릭이라는 이름이 사이클릭 코디네이트에 들어간 이유는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심력을 받는 행성들의 회전운동 이런 거 할 때 행성들의 회전운동을 설명하려면 그 태양에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놈이 돈 회전 각에 의존해야 될 텐데 나중에 식을 보니까 세타에 의존하지 않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꼭 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더라도 라그랑지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걸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그랑지안을 구했다면 라그랑지 방정식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라그랑지 방정식은 이제 n개가 있습니다. 자유도가 n개면 그랬을 때 이때 라그랑지 방정식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일반화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QI 좌표에 대응하는 일반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실은 뉴턴 역학에서 아까 봤더니 어떻습니까? 힘의 x방향 성분은 파샬 x분의 파샬 v 마이너스였죠. 근데 L이 뭐라고 했습니까? t-v라고 그랬죠. 그래서 t가 x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파샬 q분의 파샬 L 하면 이게 바로 마이너스 파샬 Q분의 파샬 V 이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힘인데 이 힘이 이 경우에는 요거 일반화 좌표가 각이면 요 놈이 뭐가 되냐면 토크가 됩니다. 요 놈이 거리면 요게 힘이 되고 그래서 여기다 일반화라는 걸 붙였어요. 그래서 라그랑지 역학에서 일반화가 붙으면 그거는 그 차원이 다르더라도 일반화 힘 하면 힘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힘처럼 대접받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놈은 또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라그랑지안을 일반화 좌표의 일반화 속도로 이제 대응하면 그 일반화 좌표에 대응하는 일반화 운동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화 운동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우리 이 식에서부터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라그랑지 방정식이 이렇게 됐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거 저거 맨 처음에 있는 거 요건 일반화 힘이죠. 그래서 일반화 힘은 요걸 우변으로 보내면 요 가운데 있는 게 일반화 운동량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뉴턴의 운동 방정식도 어땠습니까? 자, 이렇게 썼는데,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썼죠. 그러면 요걸 성분으로 표시하면, 그래서 MA는 M dt분의 dv고 m을 이쪽으로 집어넣을 것 같으면 dt분의 d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성분을 표시하면 fi는 dt분의 dpi 이랬는데 요거하고 요거 어떻습니까? 이제 요 놈을 힘을 일반화 힘, 그 다음에 운동량을 일반화 운동량으로 바꿨지만 요 두 개가 똑같다, 일치한다, 똑같은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역학에서 우리 이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바로 그 사이클릭 코디네이트에 대응하는 일반화 운동량의 보존과 관계 있습니다. 뉴턴 역학에서도 사실은 그랬죠. 근데 라그랑지 방정식은 라그랑지 방정식에서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라그랑지 안에서 QJ가 사이클릭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반화 힘이 0이죠. 그래서 요거는 사이클릭이면 그 좌표에 대응하는 일반화 힘이 0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아까 얘기한 일반화 힘은 운동량인데 요게 0이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게 0이다라고 하는 뜻은 이게 0이면 이게 0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 두 개를 합하면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화 좌표 QJ에 대응하는 일반화 운동량이 보존된다. 근데 그 일반화 좌표 QJ가 바로 뭐예요? 사이클릭인 좌표죠. 그래서 어떤 좌표가 사이클릭이면 여기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 좌표가 이게 0이면 이건 라그랑지 안에 그 Q가 사이클릭이다라는 뜻이죠. 그럼 바로 뭐가 보존됩니까? 요 놈이 보존되죠. 여기 바로 뭐예요? 그 일반화 좌표에 대응하는 일반화 운동량이죠. 그래서 그 라그랑지 방정식 자체가 바로 이제 보존 법칙이 성립하려면 라그랑지안이 사이클릭인 좌표가 있으면 바로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데 라그랑지안이 사이클릭 좌표가 있다고 하는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포텐셜 에너지에 사이클릭 좌표가 있다는 뜻하고 똑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릭 좌표를 볼 것 같으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사이클릭이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지 한번 여기서 보겠어요. 여기 지금 xy 함수가 있는데 그 xy 함수가 그냥 y제곱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xy 함수에 x가 사이클릭인 것이죠. 그걸 우리가 그린다면 여기 xy 그려놓고 fxy를 이렇게 그리겠어요. 이걸 그릴 때 그냥 어떤 x값에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데 다른 x값에서도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되죠. 자, 이런 면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x가 사이클릭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되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가 x에다가 a를 더하더라도 모든 a에 대해서 안 변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바로 이런 모양인데 저건 어때요? 대칭성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칭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x에 대해서 사이클이면 x 방향 이동에 대해서 대칭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라그랑지 역학에서 사이클
사이클릭 코디네이트하고 일반화 운동량 보존을 여기서 좀 더 체계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라그랑지안이 QJ라는 좌표가 라그랑지안에서 QJ가 사이클릭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일반화 좌표 QJ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라그랑주 방정식에서부터 바로 대칭성을 갖고 있으면 요놈 이게 0이 되니까 요 운동량 일반화 운동량이 이제 보존된다. 그래서 일반화 좌표 QJ에 대응하는 일반화 운동량 PJ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걸 라그랑주 방정식에서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뉴턴 역학에서는 선운동량 보존 법칙하고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따로따로 했는데, 자, 요 식 하나에서 만약에 QI가 우리 XYZ 같으면 선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QI가 이제 세타나 이런 각이면 가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무엇 보존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에너지 보존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보존되는 것은 어떤 대칭성 때문일지 하는 궁금하죠. 자, 그건 우리 뭐로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앞에서 우리 9장에서 그 라그랑지 역학 갔을 때 그 라그랑지 안에서 해밀토니안으로 바꾸는 그 변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습니까? 르장드르 변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독립변수를 다른 독립변수로 바꾸는 것이 바로 르장드르 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밀토니안이 바로 시스템의 에너지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해밀토니안 바꿀 때 그때를 잠깐 복습하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제 9주 강의에서 우리 해밀토니안 바꾸는 거 했었는데, 그때 르장드르 변환, 일반적으로 르장드르 변환이란 fxy가 있으면 이 fxy가 x와 y의 함수인데 이놈을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 둘 중에서 하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fxy를 guy로 바꾸겠어요. 그래서 y는 그대로 놔두고 x를 u로 바꾸는데, 그랬을 때 이 바꾼 변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액티브 베리어블 그랬죠. 그리고 그대로 놔둔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패시브 베리어블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게 독립 변수라고 하는 건 우리 뭘로 알 수가 있냐면 이 함수의 전미분을 구합니다. 함수의 전미분을 구하면 두 개의 독립 변수의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파셜 x분의 파셜 f dx 더하기 파셜 y분의 파셜 f dy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 독립 변수의 미분의 앞에 개수 이렇게 된 게 전체 함수의 전미분 이렇게 되는데, 요 놈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저 파셜 x분의 파셜 f를 u라고 쓰고, 그 다음에 파셜 f분의 파셜 y분의 파셜 f를 v라고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때 다른 함수로 바꿀 때 아무 함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무 독립변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 x를 바로 이런 관계는 요 u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u는 어떻게 해서 구한 거예요? 파셜 x분의 파셜 f로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래서 u는 파셜 x분의 파셜 f, v는 파셜 f는 파셜 y인데 요런 함수로 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새로운 함수는 ux 빼기 fxy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독립변수의 함수인 건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요놈의 미분을 구하면 되죠. 이것의 미분을 구하면 이런 걸로 되면, 다시 말하면 du하고 dx를 더한 것으로 되면, dy를 더한 걸로 하면, 자, 요게 독립변수니까, 그러면 이제 저 함수를 르장드르 변환을 제대로 시킨 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의 미분을 구해보기로 하겠어요. 요놈의 미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g를 u로 미분해서 du하고, 그 다음에 g를 y로 미분해서 dy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여기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저 파셜 유분의 요건 뭐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이걸 갖다가 x du 빼기 v dy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뭐가 성립하냐면 x는 파셜 u분의 파셜 g가 성립하고 v는 파셜 y분의 파셜 g가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이게 제대로 된 이제 독립변수라는 걸 하려면 뭐가 같아야 되겠냐면 우리 파셜 y분의 파셜 f, 이게 v였죠. 요 v하고 같아야 되니까 요게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만족하면 이렇게 해서 르장드르 변환을 해서 독립변수를 제대로 잘 바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장드르 변환을 하더라도 패시브 배열에 의한 편미분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부호만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장드르 변환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뭘 구하냐면 해밀토니안을 구하는 거 우리가 전에 했는데, 그것도 한번 여기서 반복
반복해 보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은 뭔가 보존되는 양을 우리가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라그랑지안 자체는 보존이 되지 않는데 우리 라그랑지안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보존되는 양을 구할 때 바로 르랑드르 변환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라그랑지안은 시간에 대한 전미분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존되는 양을 구하겠어요. 보존되는 양을 구하려면 dt분의 d 뭐는 0 이걸 구하면 되겠죠. 그게 라그랑지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의 전미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독립변수가 쭉 있으니까 전미분 구할 때는 dl 하면서 구합니다. dt분의 dl 이렇게 하면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 놈 전체에 대해서 다 편미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파셜 qk분의 파셜 l dt분의 dqk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q 도트도 있으니까 파셜 qk 도트분의 파셜 l dt분의 dq 한 다음에 마지막에 t가 있으니까 파셜 t분의 파셜 l 하고서 이것은 dt분의 dt 하면 1 되니까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저거 파셜 qk분의 파셜 l 요건 라그랑주 방정식을 쓰면 됩니다. 이 라그랑주 방정식을 쓰면 바로 뭐냐면 dt분의 d하고서 파셜 qk 덧분의 파셜 l이죠. 그게 바로 뭐와 같으냐면 요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dt분의 dpk하고 같아요. pk가 파셜 qk 덧분의 파셜 l이니까 그리고 dt분의 dqk는 qk 덧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놈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파셜 qk 덧분의 파셜 l 요게 바로 pk라고 그랬죠. pk 곱하기 요거 dt분의 dqk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pk 곱하기 dt분의 dqk도 이렇게 쓰고 그 다음 거는 그대로 써놨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에 pk가 있고 qk가 있고 요거 pk가 있고 qk 돛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pk하고 qk 돛을 전체적으로 미분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앞에 거 미분했고 뒤에 거 미분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dt분의 d하고서 pk, qk 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미분 펼친 게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시간의 전미분에 대해서 0인 그런 걸 우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내면 되겠어요? 여기다 새로운 양인 해밀턴이안을 찾아내는데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어요. 자, 요걸 어떻게 했습니까? 요 놈을 절로 보냈죠. 근데 요 놈을 절로 보는 게 아니라 저 놈을 여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dt분의 d 이렇게 표시하고서 요 놈을 절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 가로 안에 있는 거는 0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라그랑지안을 t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이다. 라그랑지안을 t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건 라그랑지안에 t가 안 들어있다는 거죠. 이건 뭐가 되겠어요? 시간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임 에볼루션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해밀턴이안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보존되는 게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이 바로 뭐냐면 파셜 t분의 파셜 l이 0이면 h라는 여기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라그랑지안으로부터 요걸 만들었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보존되는 양을 구하려고 만든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시간에 대해서 대칭이면 시간 이동에 대해서 시간 이동은 타임 이볼루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칭이면 h가 이렇게 정의된 h가 대칭인데 이렇게 정의된 걸 나중에 고치면 여기 바로 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쓸 것 같으면 어떻게 씁니까? 우리 앞에서 이놈은 우리 뭐를 다 같이 쓴 거냐면 선운동량 보존법칙하고 가운동량 보존법칙을 한꺼번에 쓴 거죠. 그래서 QI가 위치에 대한 것이면 선운동량 보존법칙, 다시 말하면 라그랑지안이 QI에 대해서 사이클릭이면 그래서 위치인 변수에 대해서 사이클릭이면 그러면 선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래서 사이클릭이면 선운동량이 보존된다. 똑같은 걸 만약에 QI가 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라그랑지안이 각에 대해서 대칭이면 이건 회전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회전에 대해서 대칭이면 여기에 일반화 운동량이 바로 각운동량이 됩니다.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게 바로 뭡니까? 요거 dt분의 dh는 마이너스 파셜 t분의 파셜 l 이러면 만약에 요거 파셜 t분의 파셜 l이 0이면 시간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면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우리 대칭성과 보존 법칙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병진 이동에 의해서 불변이면 그러면 그게 바로 라그랑지 방정식에서 바로 이거 라그랑지 방정식입니다. px가 파셜
QX 곱분의 파셜 L 이거죠. 그러면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가 있으면, 그래서 X축 방향에 대해서 병진 대칭성이 있으면 리니어 모멘텀이 컨저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전 운동에 대해서 불변이면 이거는 파셜 세타분의 파셜 L, 즉 이제 그 일반화 좌표가 각일 때는 바로 P세타는, 이 P세타가 이게 이제 각에 대한 일반화 운동량입니다. 이 일반화 운동량이 바로 각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있으면, 로테이션 시메트리가 있으면 앵귤러 모멘텀이 컨저브 된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도 불변이면 이것은 파셜 T분의 파셜은 이 식이죠. 그래서 그래서 라그랑지 안에 시간이 라그랑지 안에 사이클이면 이건 타임 이볼루션에 대해서 시메트리가 있으면 해밀토니안이 컨저브 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뭘 알았냐면, 우리 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하고 보존 법칙이 있는데,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이게 이제 그 고전력하고 양자역하고 오면서 그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보존 법칙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양자역학이나 고전역학이나 또는 양자역학이 아닌 다른 데로 가더라도 보존 법칙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에서 같지 않다. 이거 막 다른 거였죠. 근데 보존 법칙은 어떠냐면,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장에서는 우리 무엇을 아주 중요하게 이제 배우게 될 것이냐면, 지금 우리 고전역학과 라그랑지역학, 뉴턴역학과 라그랑지역학에서 이걸 봤는데, 우리 보존 법칙은 대칭성과 긴밀한 연관이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 대칭성과 보존 법칙 사이의 관계는 양자역학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대칭성과 그 사이클릭 코디넷, 그다음에 보존 법칙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아는데, 우리 고전역학 또는 라그랑지역학으로 우리 이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자역학으로 갈 텐데, 양자역학의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의 대칭성이 있다고 하는 건, 그 좌표가 거기 좌표만 없으면 그 좌표에 대한 이동을 하더라도 대칭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대칭 이동을 하려면 그럼 바로 뭘 이용해야 되냐면 연산자를 이용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동 연산자가 있습니다. 물리량도 연산자가 필요했죠. 뭔가 대상에 대해서 바꾸려면 연산자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산자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헤르미트 연산자였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는 그 연산자 그거 있어, 내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제 그게 있는데, 물리량에 대해서는 에르미트 연산자고, 그다음에 변환에 대해서는 그 연산자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변화는 어떤 연산자냐면, 그 연산자의 대가 곱하기 연산자가 1인 거. 다시 말하면 어디 조인트를 취하면 이제 인버스가 되는 연산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연산자가 바로 이런 이동을 시키는 연산자로 이용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런 이동시키는 연산자로 무엇을 공부했었냐면 타임 이볼루션 연산자를 이미 한번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대칭 이동, 이제 병진 이동 시키는 연산자, 그다음에 회전 이동 시키는 연산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재에 나오는 그 연산자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다 마치는데, 우리 시간이 어떻습니까? 이제 일주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다음 1월 26일하고 29일에 두 번째, 세 번째 챕터 6, 요 챕터 5가 잘못됐어요. 챕터 6인데, 그리고 2월 2일 날 기말시험 문제가 되고, 이때 기말시험 답안하는데, 우리 양자역학 관련돼서 이제 주제를 제안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써놓고 나서 우리 장벽 2가 그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시작할 때 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얘기할 그런 게 있으면 아직도 제안을 해주면 우리 요 2시간 있는 동안에 내가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좋을 텐데, 이번에 우리가 한 내용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6장의 문제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서 오늘은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골라놓지를 않았습니다. 자, 요것들을 한번 쭉 이제 풀 수가 있으면 오늘 할 내용은 제대로 잘 공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